더욱 치열해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경쟁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21세를 넘긴 미성년 자녀에게 우선 일자가 복원됐습니다. 퀸즈보로 브리지를 포함한 무료 교량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굶주리는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영양 불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두림 법안 중 주정부 재정 보호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통업계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경쟁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소매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인 오늘부터 세일을 시작하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최대 백화점 메이시. 메이시는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만찬을 마친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저녁 8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세일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국 800개 메이시 백화점 가운데 750개가 오늘 저녁 8시부터 26시간 마라톤 영업을 하게 됩니다. 메이시 백화점이 추수감사절에 문을 여는 것은 15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2년 전부터 월마트와 타겟, K마트, 토이저러스 등이 추수감사절 오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이시는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자정에 영업을 개시했지만 몇 시간 앞서 문을 연 경쟁업체 로드앤테일러에 고객을 빼앗겼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메이시 백화점뿐 아니라 월마트나 토이저러스, 아마존 등을 포함한 대부분 온 오프라인 업체들도 추수감사절 당일인 오늘 저녁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세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전미주 체전에서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선전했는데요. 체육회는 체전에 출전한 선수 중 우수 선수를 선발해 시상식을 갖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지난 27일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2013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체육회와 각 경기 가맹단체들의 사업 경과를 발표하고 2013 체육대상 시상식과 체육인의 밤 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육회는 오는 12월 28일 뉴욕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리는 체육인의 밤 행사에 강낙원 수석 부회장을 행사준비위원장으로 이석찬 전 회장을 체육대상 심사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그런 행사에도 다 참여해서 한국의 우리 한인들의 자긍심 높여주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번 체육인의 밤에서는 체육 대상과 남녀 부분 최우수 선수상 그리고 각 종목별 우수 선수와 꿈나무 등 우수 선수들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 21세가 넘은 경우 우선 일자는 미성년 당시가 기준이 된다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사실상 대기 기간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모든 이민심사관들에게 가족이민 우선일자 복원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분이었지만 도중에 나이가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린 경우 우선일자를 미성년 당시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해당 이민 대기자들은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 복원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당시 접수한 F2A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부분인 F2A 순위 가족 이민은 현재 12월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로 대기 기간이 거의 없어 사실상 오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분인 F2B 순위는 현재 12월 우선 일자가 2006년 5월 1일로 돼 있어 최소한 영주권 신청 후 7년 이상 대기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결정은 연방 아동지위 보존법에 대한 연방 법원의 적극적인 법조항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터널과 교량 등의 통행료 인상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요금 부담이 없는 교량을 찾아 우회해서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료 교량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세뮤얼 슈워츠 전 뉴욕시 교통국장이 주축이 된 단체 무브 뉴욕이 내년부터 펼칠 캠페인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교통 정체가 심하고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은 통행료를 올리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은 통행료를 낮추자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퀸즈보로, 브루클린, 맨해튼,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는 이지패스 5.33달러, 현금 7.50달러의 통행료가 도입됩니다. 반면 대중교통이 부족한데도 미타운 터널과 같은 통행료를 내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트롱스넥, 와이스톤 브릿지의 통행료는 이지패스 2.83달러, 현금 5달러로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교량에 따른 통행료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슈월츠 전 국장은 통행료 부과로 매년 약 12억 달러의 교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120에서 150억 달러가 요구되는 뉴욕시 교통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다리의 통행료가 이미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설탕은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설탕 음료의 위험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뉴요커의 50% 이상이 과혈당에 따른 당뇨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25일 어린이나 성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과다한 설탕 음료 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광고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는 앞으로 3주간 TV로 방영되며 포스터는 다음해 1월까지 전철에 부착됩니다. 설탕 음료가 비만과 당뇨병을 일으켜 심장병과 뇌일혈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2천여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5,500여 명의 성인이 당뇨에 따른 결석이 생겼는데 이는 2000년 이후 무려 65%나 증가한 것입니다. 광고 캠페인은 설탕 음료 대신 물이나 탄산수, 무설탕 차, 무지방 우유, 그리고 신선한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토머스 팔리 보건국장은 당뇨병이 있는 성인의 50% 이상이 합병증에 따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장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일반인의 배가 넘는다고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당뇨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전 세계인들의 화두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영양 과다로 고민하고 한편에서는 기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뉴욕에서도 5명 중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반기아 연맹은 어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2010에서 2012년 130만에서 140만 명의 뉴욕 시민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조사 때보다 2% 증가한 것입니다. 굶주림 상태의 어린이만도 40만 6,260명으로 나타나 증가율은 10%로 전체 집단의 증가율보다 더 컸습니다. 영양 불균형 현상은 브롱스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주민의 36%, 어린이의 49%가 식료품 확보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도 각각 27%포인트와 44%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또 맨해튼에서는 전체 주민 16%와 어린이 27%가 돈이 부족해 음식을 살 수가 없었으며 브루클린도 전체 주민의 12%, 어린이의 15%가 이와 같은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퀸즈의 경우 지난 조사 때보다 각각 6%포인트,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후로 경제 위기와 허리케인 샌디 피해가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은 또다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불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뉴저지주의 드림 법안이 장애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조건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수정을 거치더라도 드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5일 최근 주 상원을 통과한 불체 학생 학비 혜택 법안 내용 중 학비 감면에는 찬성하지만 재정 보조금을 주는 내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상원 드림 법안에는 뉴저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이 뉴저지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정부로부터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불체 학생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재정 보조금 지급 부분에서는 반대한 것입니다. 주정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 이를 삭제하거나 줄이라는 요구입니다. 주 상원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송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상원과 주지사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드림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드림 법안은 뉴저지주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0,000명 정도의 불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